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나미샘이랑 토닥토닥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오늘의 이야기는 방귀쟁이 며느리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봉시성을 가진 영감님 부부와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봉시 영감님 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그건 바로 아들이 장가를 가는 날이에요. 영감님 부부는 입이 찢어질 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시아버지는 복덩이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며느리, 허허허 하시며 싱글벙글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복숭아처럼 불구스름한 두볼에 앵두 같은 입술에 반달 같은 눈썹에 보름달보다 더 복스러운 며느리를 들였거든요. 음식 솜씨며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지요. 봉영감님 댁은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복숭아처럼 불구스름한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메주덩이처럼 누렇게 변해가고 햇님처럼 환한 얼굴에 점점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아가야, 어디 아프니? 아니면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게냐? 있으면 말해보거라 하시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쭈삣쭈삣 부끄러워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버님, 저 방석? 하며 방석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시아버지는 방석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방. 아이고 답답해라. 방방하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보거라. 괜찮으니? 아버님, 방귀. 뭐? 방귀? 지금 방귀라고 했느냐?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아가야? 네, 아버님. 제가 그동안 부끄러워 방귀를 뀌지 못하고 참았더니 봉영감님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세상에 방귀 안 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아가야, 걱정 말고 시원하게 뿡뿡 끼거라. 허허허.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랍니다. 좀 센 방귀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보통 방귀가 아니라 센 방귀라? 허허, 어떤 방귀인지 궁금하구나. 어디 한번 끼워보거라. 어떤 방귀길래 그렇게 참는단 말이냐? 괜찮으니 시원하게 뿡뿡 한번 끼워보거라. 네, 그럼 아버님은 집 기둥을 잡으시고요. 뭐? 기둥? 그래 알았다. 잡았어. 어머님은 방문고리를 잡으세요. 방문고리? 그래 알았어. 어서 끼워라. 서방님은 마당에 있는 저 감나무를 꼭 끌어안으세요. 네, 색시.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잡고들 계세요. 모두들 무슨 방귀길래 이렇게 며느리가 호들갑을 뜨는지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방귀를 뽕뽕. 며느리의 방귀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요란한지 태풍 같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 글쎄 시아버지는 잡고 있던 집 기둥을 놓쳐 휙 날아가고 방문고리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는 고리가 떨어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감나무를 잡고 있던 서방님은 가지가 꺾어져 다른 마을까지 날아갔어요. 천둥 번개 같은 방귀 소리에 난리가 났지 뭐예요. 지붕도 덜썩거리고 마당에 있던 나무들도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열매는 떨어지고 가지는 다 부서지고 마당에 자고 있던 강아지마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원하게 방귀를 낀 며느리는 한숨을 휴 하고 내쉬며 좋아했지만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서방님은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워버렸지요. 아이고 무슨 방귀가 이렇게도 요란하단 말이냐. 두 번만 방귀를 뀌었다가는 집이 홀라당 날아가 우리 다 망하겠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발다리 어깨야.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살다 이래 센 방귀는 처음 보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며느리 방귀가 무서워 같이 살 수가 있어야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아가야, 당분간 친정에 좀 가 있으면 어떨까? 내가 연락할 동안 잘 지내고 있거라. 그러자 서방님은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색시를 조심시킬 테니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잠시 친정에 가 있도록 하시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미안하오, 색시. 네, 서방님. 다음 날 봉 영감님은 아들과 같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라고 길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봉 영감님은 아들과 같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려고 길을 나섰어요. 친정으로 가려면 산 고개를 몇 개를 넘어야 하니 아침 일찍 서둘러 떠났어요.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자 마침 탐스러운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배나무에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봉 영감님은 힘도 없고 너무 목이 말라 배나무 밑에 앉아 쉬어가려고 하는데 시원한 배향이 솔솔 나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요. 아이쿠구 힘들어.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니 이 배나무 밑에서 좀 앉아 쉬어가자. 저 탐스러운 배 하나만 먹으면 참 좋겠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으로 다소곳이 났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서방님, 제가 저 배를 따드릴 테니
저쪽으로 가셔서 큰 나무를 꼭 잡고 계세요. 오, 그래, 알았다. 시아버지와 서방님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옆으로 물러가 큰 나무를 꼭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엉덩이를 배나무 쪽으로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뽕뽕. 그러자 배가 땅 위로 우두두둑 떨어졌어요. 며느리는 땅 위에 떨어진 탐스럽고 큰 배를 골라서 시아버지와 서방님에게 건넸어요. 아버님, 서방님, 목마르실 텐데 이 배 드세요. 배를 한 입 베어 먹은 시아버지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달콤해라, 이렇게 맛있을 수가. 며느리 방귀덕에 맛있는 배를 먹어보네 그려. 허허허. 서방님은 땅 위에 떨어진 배를 주섬주섬 주워 자루에 한가득 담았어요. 탐스럽고 맛있는 배를 어머니께 갖다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걸 다 가져가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복영감님은 그래, 우리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야. 귀한 배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다니. 허허허. 그래 아가, 집으로 돌아가자. 복영감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서방님은 며느리 표정만 봐도 방귀를 낄 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면 시아버지는 집 기둥을 잡고 시어머니는 대문고리를 잡고 서방님은 감나무를 잡고 며느리는 산 너머 멀리 가서 방귀를 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며느리가 올 때쯤이면 서방님은 자루를 들고 가 과일들을 한가득 담아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 소문이 마을마다 퍼져 마을 사람들은 높은 과일 나무의 과일을 따려고 할 때면 복영감님 댁 며느리를 불러 시원한 방귀를 한번 뀌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을의 과일들을 쉽게 딸 수가 있었지요. 아유, 복영감님 댁 며느리 방귀는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복방귀예요. 맞아요, 맞아. 호호하하.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라며 자랑을 했지요. 그 후로 복영감님 댁 며느리는 눈치 보며 방귀를 뀌지 않고 이제 마음 놓고 끼는 방귀쟁이 며느리가 되었어요. 방귀쟁이 며느리 덕분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웃음을 웃었답니다. 오늘의 교훈. 우리 친구들, 방귀쟁이 며느리 잘 들었어요? 예쁜 며느리의 태풍 같은 방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었지만 귀한 배를 따준 방귀가 나중에는 복방귀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복영감님 댁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풍자와 해악으로 엮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을 때 공기를 같이 먹게 되는데 방귀는 그때 먹은 공기와 음식들이 소화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몸 밖으로 나오면서 하품이나 방귀가 나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냄새와 소리를 우리는 방귀라고 하죠. 방귀라는 말만 들어도 지독한 냄새와 방귀 소리 때문에 우리는 키키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죠.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